다시 델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라마, 티베트 중앙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진행자 추결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진중하고 자비로운 리더십에 대해 글로벌 리더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뱅군 인도가 달라이라마의 책 장려의 작은 책을 발표했습니다. 티베트어 권리 옹호자가 5년형을 마치고 석방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구타로 사망한 젊은 티베트 승려의 소식이 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가 인도의 72번째 민주주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 교육부는 티베트 대학생 금메달리스트를 축하했습니다. 일본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티베트 국회 지원 그룹의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 2020을 브리핑했습니다. UN 유니버설 정기 검토에서 네팔 티베트 난민의 권리를 제기했습니다. 영국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위구르족과 함께 홀로코스트 기념 행사에 연설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진중하고 자비로운 리더십에 관한 글로벌 리더들과의 대화식에서 달라이라마는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작용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교육 시스템에 통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our organization, you say, can help to promote in education about our inner world, particularly about our emotion, then how to tackle these destructive emotion, and how to what is the practice to promote positive emotion, like that. So you, my friend, is now think more seriously in worldwide in education field. Now we should include more information about our emotion and how to tackle emotion. Now already discuss compassion, kind, and with that automatically honest come. That brings trust. 우리가 진중하고 자비롭다면 정직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 안정 및 우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또 잘 살도록 돕는 것에 대한 질문 중 하나에 답하면서 달라이라마는 인종차별과 증가하는 증오심에 대처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넓은 관점에서 사물을 볼 때 통합에 집중하는 것이 더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But I'm more optimistic. Things are changing. But still, we need more effort constantly. The religious leaders meeting, intellectual, scholars, and scientists, and like mayors sort of organization. I think we still, we make continuously, constant effort. The basic situation, I feel much improved than past. 달라이라마의 새 책인 르쿠카 싱이 편집한 격려의 작은 책이 곧 뱅군 인도에서 출간됩니다. 서문이 포함된 152페이지 분량의 이 책은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고 독자들에게 모든 가능성에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현재 상황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부정적인 감정이 바이러스의 비옥한 생태계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대유행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적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전투에 대한
방어선인 의료진의 정신 건강이 무척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5년 체포돼 중국 정부에 의해 5년형을 선고받은 티베트어 옹호자 다시 방축이 형기를 마친 뒤 올 1월 28일 목요일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방축은 티베트 동부 감 지역에 있는 계구도 소상공인입니다. 그는 2015년 11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티베트어 보호하기 위한 병화적인 언어 옹호론에 대해 이야기한 후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변호인 량샤오주는 17일 트위터에서 오늘 다시 방축이 징하이성 정두오군 법무부에서 경찰관이 교양에 있는 두 번째 여동생의 집으로 이송됐다고 가족들이 그의 건강은 양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자유로워졌는데 확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의 사진을 얻거나 가족과 직접 연락할 수 없다고 게시물에 올렸습니다. 다시 방축이 석방되었지만 그는 여전히 형량의 일환으로 5년간의 정치적 권리 박탈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의 대변인 갈마 조잉은 다시 방축의 건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티베트 옹호 단체들은 다시 방축의 사건을 계속 감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ashi Delek, we have come to know that yesterday the language rights activist Tashi Wangchuk was released from prison after 5 long years, and apart from that we don't have any other information. We are not sure whether how healthy he is and about his health condition, and we certainly welcome the government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for their gesture, and we also urg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release all the political prisoners, many thousands of them still languishing in the prison and who have been wrongfully prosecuted in sham prosecution process and who have been wrongfully incarcerated. So we urge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o release all the political prisoners unconditionally. So as far as Mr. Tashi Wangchuk is concerned, the only information that we get to know is through social media and particularly from his lawyer that he has been released, and like I said before, and we do not have any information about his health condition and the conditions of his release. 2019년 11월 1인 병화 시위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심한 규탄과 고문을 당한 뒤 1월 19일 자 원포 출신의 19세 티베트 승려를 사망했습니다. 다메라고 불리는 덴진 니마는 2019년 11월 7일 티베트의 독립을 요구하는 수백 장의 전단이 지방 권종팍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된 지 이틀 만에 승려 군설, 소타, 출tum을 비롯해 3명과 함께 처음에 구금되었습니다. 시위는 강제 재정책된 티베트 유목민들과 지역의 티베트인들이 전국 정부의 빈곤 원화 프로그램을 칭찬하라는 지방 권리들의 압력을 받으면서 일어났습니다. 2019년 11월 9일 덴진 니마는 자의적인 구금 이후 2020 5월 잠시 석방된 뒤 8월 11일 재구속됐습니다. 구금 중에 덴진 니마는 심각한 구타로 중국 관리들에게 의해 고문당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적절한 음식이 없기 때문에 건강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10월 초 교도소 당국은 덴진 니마의 가족에게 그의 심각한 건강 상태를 알리고 그를 감옥에 데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덴진 니마의 가족은 즉시 그를 여러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모든 의사는 회복을 포기했고 그를 퇴원시켰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집으로 데려왔고 얼마 살지 못해 2021년 1월 19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 대통령 럽상생기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했고
그의 성명에서 나는 그가 위대한 애국자로서 티베트에 다시 태어나 자유투쟁을 계속하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고 그것이 실현될 때까지 600만 명 티베트인들의 열망을 근질기게 추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는 지난주 화요일에 인도 72주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여 인도 국민의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티베트 중앙정부의 지도부는 히마찰 프라데시에서 인도 지도자들과 함께 축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We would like to congratulate and extend our warmest greetings to the government and people of India on the 72nd Republic Day of India. 티베트 중앙정부 교육부는 경영학과를 졸업한 덴젠 주섬과 상업학과를 졸업한 소남 체키가 학업에서 최고 학위 금메달을 받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수상식은 다야난다 사갈대학이 제4차 졸업식에 카르나타카 주지사 벵갈루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주 일본 달라이라마의 대표 아리아 제왕과 비쇼 주닥은 지난주 금요일 국회의사당에서 다카시 나가오의 의원과 티베트 전당 일본 의회 지원단 사무총장을 만났습니다. 다카시 나가오 티베트 전당 일본 의회 지원단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을 채택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나가오는 티베트 전당 일본 의회 지원단의 회장인 시모무라 하쿠분에게 티베트 정책 및 지원 법안 2020에 대해 브리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티베트 정책 및 지원법의 요지를 실은 뉴스 발표의 일본어 번역본이 일본 국회의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아리아 제왕 대표도 1월 27일 도쿄에 일본의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인 일본 국립기초연구소의 사쿠라이 요시코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의 도중 요시코 사쿠라이 여사는 티베트 이슈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달라이라마와 대통령과의 대화를 기반으로 둔 티베트 이슈에 대해 책을 저술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8일 시작된 UN 인권이사회 제37차 세계정기검토회의에서 UN 회원국들은 지난주 목요일 네팔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여 네팔의 세 번째 검토를 마쳤습니다. 가상 세션 동안 네팔의 다른 인권 문제 중에서 네팔의 티베트 난민의 지위가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네팔 정부에 모든 티베트인을 등록하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신분증을 발급하여 일자리와 서비스를 받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네팔 정부가 신사협정을 구현하고 유지하고 그 영토를 통해 티베트의 새로운 난민의 안전한 동행을 보장하고 반파 방지 원칙에 따라 중국과의 모든 법적 협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런던 티베트 사무소의 대표 소남 체랭 파시는 지난주 월요일 위구르족을 함께 홀로코스트 기념 행사를 위해 함께라는 온라인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소남 체랭 프라시 대표는 중국 공산당 정권 하에 70년 동안 티베트의 종교 학설과 단합에 대해 연설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에서 대표는 14대 달라이라마가 장착한 모든 인류의 지혜와 연대, 하나됨의 기도문을 결코 보지하지 마라는 것을 낭독하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